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 4곳의 로컬푸드 매장 매출이 전년보다 12% 오르고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매장 2-3곳에 중복 납품할 수 있어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6년 전부터 시작된 드문 모심기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서 올해 모내기철 벼 재배 면적의 70%가 드문 모심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익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문을 연 지 반년밖에 안 됐음에도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부실 시공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오히려 로컬푸드는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군산 4곳의 로컬 매장 매출이 전년보다 12% 오르고 방문객도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최근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서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 패턴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경암동에 새롭게 문을 연 로컬푸드 복합센터. 농민 이수자 씨는 전날 하루 분량만 조금씩 수확해 손질한 농산물을 진열합니다. 이 씨는 이곳뿐 아니라 군산의 로컬 매장 3곳에도 농산물을 납품하면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컬푸드 생기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허술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가정경제로 돌아오고. 귀농 4년째인 청년농업인 최인규 씨는 판로가 마땅치 않았는데 로컬 매장이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물은 재배를 해도 팔 곳이 마땅치가 않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이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그래도 또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로컬 매장의 수수료 12%를 떼면 나머지는 농민에게 돌아가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저희는 먹거리를 먹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양이 조금씩 이렇게 소분이 돼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소식거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로컬 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은 800여 명. 로컬 매장 5곳에 모두 2,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 농가당 2곳에서 4곳에 중복 납품하는 농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데다 농약 잔류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만 납품할 수 있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가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수하는 농가들의 농산물이 일단은 신선한 부분이 있고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직매장을 찾아주셔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해 군산 4곳 로컬 매장의 방문객은 75만여 명.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95억 8천만 원으로 1년 동안 성장폭은 11억 8천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단순히 농산물만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소비 패턴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농민과 농촌은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에서 윤신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윤 의원은 새만금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돼 친환경 첨단 산업 육성의 최적지이고 아리백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뜻을 함께하고 나섰습니다.
군산대학교 학생 등 250여 명은 오늘 대학 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새만금이 반드시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희망의 땅이고 특화단지가 새만금에 들어서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30을 통해 2차 전지 특화단지 인재 양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산시 예산 가운데 집행잔액이 3억 원 이상인 18개 사업의 17%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오늘 정례회 5분 발언에서 18개 사업 1,400억 원 가운데 247억 원가량이 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가족센터 건립 예산은 전액 미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의 개인 충전 한도가 다음 달부터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충전 한도를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반면 다이로움 사용액에 따라 지급됐던 인센티브는 충전과 동시에 선지급됩니다. 충전 금액 50만 원까지는 10%의 선지급이 이루어지며 50만 원 초과부터 70만 원까지는 선지급 5%가 적용됩니다. 또 다이로움 사용에 따른 소비 촉진 지원금도 50만 원까지는 10%가, 50만 원 초과부터 70만 원까지는 5%가 지급됩니다. 농촌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6년 전부터 도입된 것이 드문 모심기입니다. 드문 모심기가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제는 익산 농촌에서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드문 모심기 벼 재배 면적이 70%를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양기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초록빛 모가 드문드문 심어집니다. 이른바 드문 모심기입니다. 모와 모 사이 간격은 18에서 20cm로 기존 간격보다 6cm가 더 넓습니다. 한 평당 심는 이양포기 수는 기존 80포기에서 55포기로 대폭 줄었습니다. 한 포기당 심는 모의 수도 기존 10개에서 3개에서 5개로 줄였습니다. 모의 수가 줄어 수확량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조량이 많아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돼 오히려 기존의 모 심기 방식보다 병해충이 줄고 생육도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심어진 벼들은 양분도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네, 장점은 시발해당 생산비가 6만 3천 원이 절약되고 노동력 또한 0.8시간이 절약됩니다. 드문 모심기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모판도 줄어 노동력과 생산비를 아낄 수 있어 고령화되고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일반 재배보다 생산비가 10헥타르당 6만 4,5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한 30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300평당 한 10장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략도 되고 일손이 부족한데 일하기가 쉬워서 하고 있습니다. 드문 모심기가 시행 6년 만인 올해 익산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70%인 11,500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이 같은 영농 방식이 확산되면서 70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봤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14,000헥타르까지 확대해 100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도 거둘 계획입니다. 영농철만 되면 인력난이 고질적인 문제가 된 농촌. 드문 모심기가 확산되면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전북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군산과 익산 등 도내 7개 시군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나 산모 1,200여 명으로 다음 달부터 한 사람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면 지원센터는 요청한 장소까지 냉장 배송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군산시의회가 대통령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새만금을 챙기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방향 제시도 없다며 이같이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전북도도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산, 김제, 부안 간의 지역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새만금 메가시티의 신속하고 명확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서해 해상의 선박 안전과 교통을 관리하는 관제망이 구축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 연안에 공백 없는 관제망 구축을 위한 군산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제센터는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해상교통 관리를 통해 선박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1분에서 30분으로 달랐던 신고 기준도 다음 달부터는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집니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군산 수제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다채로운 이벤트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개막식에는 주한 미대사관 농무부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맥주가 소개되고 17일에는 미대사관 직원들이 관람합니다. 군산시 대만 교류도시인 신베이시의 수제맥주 업체 타이완 헤드브루어는 수제맥주 2종을 한정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미국과 일본 밴드 3개 팀 등 국내외 블루스 밴드 16개 팀이 참여합니다. 또한 호원대 실용음악학부의 호원장담 콘서트도 열립니다. 군산 호텔 6곳도 호텔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음식점 소상공인 30개 업체가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아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을 연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등 부실 시공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장애인 주차장부터 주 출입문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점자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바 설치도 미흡합니다. 반다비 체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돼야 할 점자 블럭과 안전바 미설치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불편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자동 미닫이 문을 설치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탈의실 등 일부는 여닫이 문이 설치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입출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안전요원이 없어 개관한 지 6개월이 됐어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특히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내렸을 때 반다비 체육관은 천장에서 빗물이 샜습니다. 이처럼 하자 보수가 시급한데도 감리를 거쳐 준공 승인이 난 것은 문제라며 익산시의회는 명확한 책임 수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자 보수를 위해 예치된 보증금의 한도를 초과되어 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면 재정 낭비가 따를 겁니다. 따라서 감독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장애인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은 수차례 공문을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며 인건비가 다소 들더라도 전문 수영 강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수 현상에 대해서는 업체의 재시공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재시공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재시공이 만약 안 되면은 관련 법령에서 강력히 조치할 생각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자인 장애인에 맞춘 시설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남성 환자의 생식기에 비닐봉지를 씌워 학대 의혹이 제기됐던 군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입소한 환자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요양보호사와 원장 등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중증 치매를 앓아 입소한 50대 남자 환자의 생식기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운 혐의입니다. 세아베스텔이 내놓은 안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동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 세아베스텔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텔이 내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무제해 사업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동검증위원회나 민산관이 함께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안전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아베스텔은 최근 1년 동안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군복무 대신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입대해 익산소방서에서 근무한 73기 의무소방대원 2명이 전역하면서 22년 만에 의무소방대가 사라졌습니다. 의무소방대는 2001년 신설된 이후 병역자원 감소로 폐지됐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보리를 활용해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꽁보리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 시니어클럽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설시장 청년볼에 꽁보리 식당이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꽁보리는 지역 특산물인 흰찰 쌀보리를 사용한 보리 비빔밥과 보리밥 정식이 주 메뉴이며 60세 이상 어르신들 6명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보리 비빔밥은 5,500원으로 저렴하며 수익금은 운영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우박으로 무주에서 25헥타르의 과수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에서 5시쯤 지름 10에서 15mm의 우박이 안성면과 적상면 일대에 떨어졌고 시간당 최대 40mm의 비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현재까지 88개 농가 25헥타르의 과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작목은 사과 10헥타르, 고추 10헥타르, 수박, 블루베리 5헥타르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지명 수배자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전주와 익산 등에서 채팅 앱으로 성구매자를 모집한 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8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년여 동안 지명수배를 받고 수사망을 피해오다 최근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전북도가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는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염수 투기가 도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 제36차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한국 지자체 대표단으로 참가해 익산 관광을 알렸습니다. 시는 익산시 관광 콘텐츠와 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 관광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익산 방문의 해를 홍보했습니다. 대만 여행업계는 익산 미륵사지, 교도소 세트장 등을 우수 관광 자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대만 관광교류회의는 한국여행업협회와 대만관광협회가 한국과 대만 양국의 관광 발전을 위해 매년 번갈아가며 양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2회 익산 웅포 블루베리 축제가 서익산농협 웅포지점 주차장에서 오늘 17일과 18일 열립니다. 행사는 2019년 1회 개최 이후 올해 2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햇 블루베리 판매 체험 부스, 라이브 커머스,
현장 퀴즈, 노래, 장기자랑,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주최 측은 축제 기간 중 자녀 3명 이상의 다둥이 가족과 다문화 가정에 블루베리 200g 한 팩을 하루 50개 가정 한정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이 의대와 치대, 약대 등 의학계열 입시 설명회를 내일 오후 7시에 엽니다. 설명회는 도교육청 창조나래에서 열리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이자 EBS 입시 전문가인 최승호 교사가 2시간 30분 동안 의학계열의 대입 지원 전략을 설명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여부로 논란됐던 한라면의 사회복지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는 이 어린이집은 현재 영아수가 지원 기준에 충족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면 단위 어린이집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예술단이 오는 17일 오후 5시 군산 예술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반려동물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반려동물과 연관된 곡들이 연주될 예정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입니다. 군산시 월명동에 자리한 오란다가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오란다는 월명동 명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30여 명을 가게로 초대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떡볶이 등 맛있는 한 끼를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전라도 동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4도에서 시작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